네, 오늘 첫 시간으로 유사나 에브리데이, 유사나 제품 안내서 바로 알기 네, 시간을 첫 번째 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자에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만날 때 많은 내용들을 이 안에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 음소거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여러분 한번 열어보실래요? 두 번째 페이지 딱 열어보시면 유산화의 검증된 제품력, 국내외 수상 내역이라고 해서 유산화의 이 에브리데이 안에 전체적인 회사 소개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한 페이지에 다 요약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서 조금 급할 때는 하나하나 체크해 잡으면서 이 안에서 설명을 다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기초 영양부터 항산화, 눈 건강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 유산화 어떤 회사인가요? 라고 질문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게 되나요? 첫 번째, 유산화가 어떤 회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마이런 웬츠 박사님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시작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이런 웬츠 박사님, 한 사람의 비전과 열정으로 이 거대한 물결이 시작됐죠. 그 밑에 줄 보시면 글로벌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 기업. 저는 회사를 소개할 때 유산화는 뉴트리션 전문 기업입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 줍니다. 왜냐하면 뉴트리션 기업에서 이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이런 웬츠 박사는 기업가가 아니라 세포 배양 전문가로서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이시죠. 그래서 세포 배양으로서 널리 명성을 떨친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병 진단에서 최적의 건강 유지로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되면서 이 유산 헬스 사이언스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개인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진로를 바꾸고 건강에 이상을 느낀 그의 친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보라고 권유를 받게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제품에 나와 있는 이런 성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들이 만성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런 최적의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한 이 뉴트리션을 이 유산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 업계의 새로운 표준을 쓰게 된 거예요. 최적의 세포 기능을 만들면서 이 웬츠 박사가 1992년도에 유산화를 창립하게 됐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유산화의 비전도 공유하고요. 마이언 웬츠 박사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렇게 이 회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정말 우리 주변도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큰 질병, 작은 질병들이 쌓여 있으면서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에게 이 마이런 웬치 박사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그래서 이제 유산화 이 검증된 제품력을 쭉 들어가 보시면 유산화는 굉장히 많은 이런 기관들에서 인증을 받았어요. 여기 저보다 제3기관에서 유산화가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NSF GMP 인증 획득이라는 거는 저 빨간 줄 보시면 거기다 줄을 좀 쳐놓으세요. 생산 설비, 설계, 유지 보수, 그 생산 라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GMP 기준에 인증을 획득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FDA, 의약품, 식품 회사임에도 이런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이 되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P, 미국 약전. 이 USP는 여러분 보시면 라벨에 표기된 대로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효력이 얼마나 높은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네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줄 식품의 원재료 성분에 대한 규격, 제조 및 품질 관리 표준화, 검사 방법 등을 이렇게
알리고 있고요. 그 맨 밑에 줄 보시면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 수준 향상 및 유해한 제품 구매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이 USP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도 인증 획득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스포츠 인증, 그리고 컨슈머 랩이라고 하는 소비자 단체 다 인증을 받았죠. 그리고 또 이제 북미 최고의 뉴트리션 브랜드라고 하는 이 제3기관에서 인증한 뉴트리션 제품, 이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CPS, PDR, 의사, 약사들이 보는 처방전 안에서도 유산화 제품들이 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유산화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그중에 산호비부의학연구소라고 해서 대체 암병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여기에서 어떤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유산화의 제품과 그리고 자연식품으로 우리 몸을 뉴트리션을 공급해주면서 건강을 지켜나가는 이런 의학 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백악관 과학기술국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이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데 함께 연구 참여를 한 회사가 유산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식품 이력 추적 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어디서 유통이 경로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제품 이력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제품을 구매하시잖아요. 그 제품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다 찾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서 판매되어지는 것들도 이걸 통해서 또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자, 가장 몸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스포츠 선수들이죠. 스포츠 선수들이 이 엘리트 선수,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유산화 제품을 후원받고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야구, 농구, 축구, 복싱, 리듬체조, 쇼트트랙 너무 많죠. 현재 5,600명의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후원받고 제품을 먹고 있고요. 도핑에 예를 들어 걸렸다. 그러면 100만 달러까지 그리고 선수의 2배의 수입을 보상하겠다고 하는 이런 개런티까지 걸어놨기 때문에 선수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안전한 제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가 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유산화의 우수한 제품력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엄격한 품질 관리로 해서 유산화가 탄생됐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원료를부터 시작으로 해서 저기 밑에 맨 밑에 헬스백이 오는 과정이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일단 품질을 선별된 품질을 사용을 하고요. 그 재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다시 그걸 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네. 그리고 또 철저한 원료 품질 시험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GMP 기준 테스트, 그리고 미생물 테스트, 그리고 위생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원료 이런 양까지 그리고 또 쭉 보세요. 그리고 특허 인텔리전스 기술, 올리브 기술, 중량 크기 경도 테스트. 보통 우리가 헬스팩을 받아보시면 이게 6알 들어있고 7알 들어있고 이쪽에 5알 들어있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기계가 이렇게 움직여지지만 무게로 측정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알이 빠지면 옆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량, 크기, 경도 이런 테스트까지도 다 하고 있고요. 선별 테스트까지 쭉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헬스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페이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숙련된 80여 명의 과학자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 줄 보시면 이 인체 영양학, 세포 생물학, 생화학, 천연물화학, 임상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서 이렇게 다양한 연구원들이 함께해서 유산화가 탄생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품 테스트 안에서도 업계를 선도를 하고 있고 이 GMP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식품 제조 기준에 따라서 제조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뉴트리션들은. 그리고 라벨 표시도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함유량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유산화의 모든 제품은 건강한 세포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GMP에 준해서 제조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줄을 쳐 놓으시고 이 내용들을 한 번씩 체크해서 안내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연구원들이 있고요. 보시면 동서양의 연구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이거는 미국의 제품이니까 우리한테 안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세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세포는 동서양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체질적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원들이 함께해서 유산화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24개국에 이렇게 진출되어져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건강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화 뉴트리션을 구분을 해보시면 이 페이지가 제품군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영양, 어린이, 항산화 색깔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 뼈 관절 건강, 혈액, 면역, 장, 눈, 여성 건강까지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자,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스텝 1, 기초 영양부터 시작하세요. 자, 내가 뭐부터 먹을까요, 영양제를?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종합 영양제가 필수 기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헬스팩스, 에센셜즈, 유사니멀즈가 종합 영양제,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성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저는 내 기관에 따라서 내 개인의 조금 더 이런 기관들을 조금 더 건강을 체크하고 싶어요 하면 옵티마이저를 선택해서 드실 수 있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기초 영양, 항산화, 혈압, 뼈 이렇게 있죠. 내가 뼈를 좀 신경 쓰고 싶어. 그럼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마그네칼디와 글루코사민과 비타민 D, 이소플라본을 섭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간을 볼까요? 간을 쭉 갔더니 헤파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면역 기능을 봤더니 프로글루카뮴, 알로엔즈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품을 어떤 걸 먹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진한 주황색이 추천 제품, 그 다음에 연한 색깔이 추가 제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기초 영양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영양제를 굳이 이렇게 뭐 먹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유산화를 시작하기 전에 영양제 왜 먹어?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밥만 잘 먹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1952년도에 이 정도만 이 야채 과일을 먹었다면 93년도는 이렇게 많은 양의 거의 몇 배인가요, 이게? 이렇게 많은 양을 먹어야지만이 그 안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만큼 땅이 미네랄도 고갈되고 여러 가지 이제 비료나 미세먼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에스더 박사님이 쓰신 책이죠.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는가? 이 책에서 보시면 자, 미국 농부부가 권고한 성인의 하루치 채소 과일 섭취량이 5컵, 1.2리터나 되는 부피입니다. 이거를 먹어야 한다는데 사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쭉 이렇게 책자에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유해산소 공격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항산화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체를 자동차에 비유할 때 항산화 비타민은 윤활유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윤활유가 엔진이 긁히거나 마모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항산화 비타민이 수백만 개에 달하는 신진대사의 톱니바퀴를 삐걱거리지 않게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윤활유와 엔진, 톱니바퀴 수명을 연장해 주는 것. 그래서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것들을 보면 번째 이제 항피로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딱 봤을 때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모두 8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1 이게
성분명과 이 안에 그 화학적인 이름과 이게 좀 달라요. 비타민 이름, 화학적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B1은 티아민, 리보플라빈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다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리고 이제 미네랄은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미네랄은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들어온 중금속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보내주기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 안에 또 셀레늄은 또 어떤 역할을 한대요? 비타민 E도 굉장히 큰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E보다 1970배 정도로 높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셀레늄 주사를 맞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항산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종합 비타민제를 고르는 기준을 여기서 나와 있어요. 천연 성분이 많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해라. 그래서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으로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선택해서 봐야 되는데 이 맨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캐나다 보건소 이 라일맥 윌리엄 박사의 종합 비타민 평가에서 3점을 받은 것도 있고 95점에서 96점을 받은 제품 너무나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된다? 철분과 비타민 A의 함량을 대폭 줄인 종합 비타민제를 골라라. 자, 이유가 뭘까요? 이 철분 같은 경우는 과다 섭취했을 때 혈액이 걸쭉해져서 혈전이 생기는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철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에서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빈혈이나 꼭 먹어야 하는 사람 외에는 이것들을 단기적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A도 조금 낮은 함량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영상들을 한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여에스더 박사님이 안녕하세요. 잠깐 여기입니다.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하루 한두 번 복용하는 종합비타민제는 가장 값싼 건강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녹여 있는 비타민제를 선택을 해야 할 텐데요. 모든 종합비타민제는 다 똑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2003년도 라이넬 윌리엄 박사의 연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02년도와 2006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종합비타민제를 먹어라라고 한 다음 캐나다 보건소는 라이넬 윌리엄이라고 하는 박사에게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500개의 종합비타민제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수많은 비타민제를 모은 다음 바로 버린 것들도 있죠. 왜냐하면 바로 원료가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바로 종합비타민제를 고를 때 유의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요. 어떤 원료에서 나온 제조량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C의 5, 60% 이상이 중금속이 많은 땅에서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금속이 많은 원료는 아무리 좋은 공정 과정을 거쳐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유기농으로 재배한 질 좋은 원료여야 한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생체 이용입니다. 내가 똑같이 비타민을 먹었는데요. 그 비타민이 저기 대장 끝에 갈 때까지 녹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또 몸 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내가 원하는 조직에 잘 흡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흡수가 된 다음에도 오랜 시간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비타민제는 20시간도 작용하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어떤 비타민제는 7, 8시간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비타민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파이토케미칼, 피토케미칼, PHYTO, 바로 식물성 화학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토마토의 붉은색 라이코펜, 포도의 보랏빛 레스베라트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마토의 붉은색 라이코펜을 열심히 먹으면 전립선암이 예방이 되고요. 또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보랏빛 레스베라트롤을 열심히 먹으면 장수전자가 깨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합비타민제를 먹는 것은 단순히 비타민과 미네랄 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을 열심히 먹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있는 종합비타민제 안에 과연 파이토케미칼이 골고루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넘어갈게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핸드폰에 다 모아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을 만나실 때나 이럴 때 한번 보여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 이야기한 이 서플리먼트 안의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3%대를 가져가는 것도 3%, 5%대, 그리고 30%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해줬죠. 책에서. 그럼 볼까요? 딱 그 두 가지만 볼게요. 우리 아메이 더블 X를 봤더니 여기 지금 30% 별이 1개 반이고요. 이 노란색은 뭐예요? 노란색은 경고 문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이 최대한 좀 적은 양이어야지 좋다라는 건데 이 1번이 뭐냐? 비타민 A예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2번의 센트룸을 보면 이쪽 31번에 있는 게 뭐냐? 철분이에요. 그러니까 철분과 그리고 비타민 A가 조금 더 낮은 게 좋다라는 건 이게 좀 빨간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경고예요. 자, 이럴 때 뭐가 문제가 된다? 간에 쌓여서 이것들이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어떤 잠재적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생체 이용률 5.2%, 아메이는 30%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유산화는 어떤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빨간색 그래프가 하나도 없이 96.1%로 별 5개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책은 지금 4년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이건 지금 새로 제일 최근 책이죠. 이 책은 여기 교보문고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외국 도서 1위라고 나와 있네요. 건강 1위. 이 책자에 보시면 이제 1600개 제품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점유율이에요. 많이 팔리는 제품들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정말 제대로 좋은 제품이 좋을까요? 그래서 유산화를 볼까요? 맨 지금 밑부분에 나와 있지만 마켓 쉐어 점유율이에요. 점유율이 0.8%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제품력은 지금 플래티넘 플러스로 별 5개를 이렇게 받았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에스더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종합영양제를 선택하는 요령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효능 효과가 높고 안전한 제품인지. 우리는 모든 영양제가 여러분 싸고 양이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정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안전한지가 첫 번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안전한 건 천연의 원료, 그리고 제조 시설이 정말 깨끗한 곳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철분과 비타민 A 함량을 줄인 제품, 그리고 생체 이용률이 높은 제품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합영양제, 오늘 기초 영양을 볼 건데요.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이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용성은 A, D, E, K 로 나눠지고요. 수용성은 비타민 C와 비타민 B. 근데 비타민 B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지용성 같은 경우는 함량이 상한치를 넘어서 버리면 지용성이기 때문에 몸에 쌓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상한치를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상한치는 우리 서플리먼트 6판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들어있는 것들을 섭취하는 게 좋다. 그리고 비타민 D는 D3 형태로 활성화되어 있는 거. 그리고 비타민 E는 천연과 합성이 비교되는 게 D알파냐, DL-알파냐 이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비타민 K는 K1이 가장 안전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용성은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이라는 거는 그냥 다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다 쓰고. 그런데 또 B군의 특성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적은 양을 넣어줬을 때 몸에서 제대로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양들이 들어있어야 돼. 1000% 이상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네랄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안에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들어있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영양 성분들의 비율들이 맞춰져야지만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비율이 1대1이나 2대1 맞춰야 되는데 칼슘만 들어있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칼슘을 더 몸에서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돈 주고 먹고 오히려 내 몸에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초,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합영양제가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조금 알고 유산화의 기초 영양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유산화는 이렇게 헬스팩,
그다음에 센센셜즈, 유사니멀즈 나눠져 있습니다. 자, 헬스팩의 특별함이 뭘까요? 유사나 헬스팩 안에는 14가지 비타민, 그리고 9가지 미네랄,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에스터 박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식물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했죠. 7가지 식물 영양소, 거기에 인셀리전스 기술까지, 그 플러스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기 쉽게 두 포로 하루 아침 저녁으로 먹을 수 있게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이 지금 가격대가 13만 원대, 할인 10% 할인을 하면 12만 원대죠. 그런데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먹기 간편하게 이렇게 포로 만들어져 있고요. 뭐가 들어있어요? 비타에유 한 통, 코어 미네랄 한 통, 마그네칼디 한 통, 인셀리전스 플러스 한 통 해서 4통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격 대비를 따져봤을 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보죠. 네, 요렇게 헬스팩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안에 이렇게 헬스팩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비타 AO, 아까 얘기한 비타민, 그리고 코어 미네랄, 그리고 마그네칼디, 인셀리전스 플러스 이렇게 6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몸에 들어갈 땐 또 같이 들어가야 돼요. 비타민만 따로 그냥 먹고 난 비타민만 먹을래, 난 미네랄이 필요해, 이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같이 들어가줘야 우리 몸의 균형적인 부분으로서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먼저 14가지 필수 비타민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타민 B군. B군이 우리의 이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소량만 흡수되고 체내에 거의 저장되지 않음. 그래서 여러분 헬스팩 먹고 소변을 보시면 어때요? 노랗죠. 그게 뭐예요? 비타민 B군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몸에서 다 쓰이고 찌꺼기들이 나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1은 이제 티아민이라고 해서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페이지, 에브리데이 페이지 23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거기에 14가지 비타민의 특성들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같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비타민 B1은 이제 티아민으로서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비인입니다. 여기다 여러분 써 주셔도 돼요. 이름이 안 써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거 안 들어있어요? 라고 하면 모르시잖아요. 잘.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리보플라보인이 비타민 B2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써주시고요. 얘도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고요. 비타민 B3도 마찬가지. 그리고 비타민 B5, 판토텐산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를 도와준대요. 그리고 비타민 B6라고 하는 피리독신에는 이제 단백질 그리고 아미노산 네, 이용에 필요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데요. B6가 우리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거에 도움이 돼요. 이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비타민 B7은 비오틴. 그래서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대사, 그리고 에너지 생성에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 B9이 엽산이에요. 엽산은 우리가 보통 임산부들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임신했을 때. 근데 이 현대인들에게 엽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게 이 호모시스테인이 단백질 찌꺼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들이 많이 쌓이게 될수록 어떻게 돼요? 혈관벽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부순다고 해야 되나요? 녹슬게 만드는 게 이 호모시스테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육류 식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 비타민 B6, B9, B12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사작용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C는 결합 조직, 철의 흡수를 도와줘요. 그래서 철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비타민 C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일반 음식을 드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철을 흡수를 훨씬 더 몇 배로 더 키워주는 게 비타민 C, 그리고 또 이제 이따 미네랄에서도 구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자, 지용성은 A, D, E, K 이렇게 나눠져 있죠. A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두운 곳, 시각 적응, 그리고 피부 점막, 그리고 비타민 D는 뼈의 형성, 유지,
그리고 비타민 E는 뭐예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 E가 여러분 다른 말로 토코페롤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E라고 하기도 하고 토코페롤이라고 얘기하죠. 네, 토코페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 그리고 뼈의 구성, 뼈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라고 보면 돼요. 자, 비타민 B. 비타민 B군만 많은 분들이 또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비타민 B군이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가 에너지 대사예요. 에너지 대사로 필요한 건데 보통 우리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인들은 어때요? 스트레스, 술, 약 이런 모든 것들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되면 이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ATP가 감소되면서 이 전체적인 회로가 망가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을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많이 이렇게 넣어줬을 때 이런 에너지 생성이 되기 때문에 활력이 생기고 우리 몸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이 호모시스테인이에요. 현대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게 어떤 식사나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뭐냐, 혈관을 공격하는 이 공격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보시면 둥둥 떠다니는 중성지방들, 저 벽에 껴있는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얘네들을 다 없애주거나 막아주거나 하는 역할들이 또 이 대사를 풀어주는 게 비타민 B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거를 시스테인으로 바꿔서 대사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바꿔주지 못하면 이 호모시스테인이 점점 쌓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혈관을 부딪히면서 녹이 슬게 만든대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여러 가지 뭐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장 질환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호모시스테인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육류가다 섭취로 인해서 메티오닌을 이 시스테인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시스테인으로 뭐 변화가 안 되고 호모시스테인으로 계속 쌓여 있는 상태. 이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호모시스테인이 과다로 만들어지면서 몸이 완전 망가지는 형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외에 비타민이 우리 이제 부족했을 때 어떤 일들이 문제가 생기는지 내가 이런 게 조금 안 좋아요. 구내염이 생겼어요. 아니면 두통이 와요. 소화장애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어디다? 여기. 이런 A나 B, C, D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비타민 C를 보시면 소화장애가 있는 경우는 비타민 C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영양제를 먹으면 비타민을 먹으면 속이 너무 쓰려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비타민 C로 인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C로 뭐 쓰리거나 이런 영향이 오는 게 아니고 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건 뭐다? 비타민 C예요. 그래서 헬스팩을 처음에 드실 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포씩 줄여서라도 드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위가 점점 튼튼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Q&A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가 정보가 있어서 제가 그거는 방에다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14가지 비타민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은 9가지 미네랄이 어떤 기능을 할까? 그러면 미네랄의 역할들이 무슨 역할들을 하는지 미네랄이 없을 때, 불균형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성대사, 그리고 내분비 질환. 내분비는 뭘까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것을 내분비계라고 하는데요. 내분비계 쪽을 보면은 우리가 부신, 그리고 갑상선, 뭐 이런 쪽 있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서 질환이 발생되는 게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사 문명의 발달, 환경오염, 약물 복용, 스트레스, 현대인들에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불균형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미네랄 볼까요? 미네랄들은 골격과 치아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혈액이나 체액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일부분으로서 중요한 기관인데요. 칼슘,
그리고 칼슘은 이제 알고 계시죠? 우리 뼈와 치아. 그리고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분비 질환들이 미네랄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신경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구리. 구리는 아까 얘기하신 비타민 C와 마찬가지로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로 해요. 철이 들어있지 않아도 비타민 C와 구리의 역할들이 철의 흡수와 운반과 이런 역할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망간, 아연, 셀레늄, 크롬.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망간은 이 뼈 형성에도 필요로 하지만 이 망간의 역할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몸에. 그런데 망간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헬스팩에 들어가 있는 망간의 성분들을 보니까 적절한 양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죠? 헬스팩에도 보면 막 4000%가 있지만 어느 거는 50% 정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미네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이. 근데 미량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 조절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게 또 여기서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아연. 아연은 우리 중요하죠. 면역. 면역력을 또 키우는 게 아연이 너무 중요하고요. 아까 얘기한 셀레늄이 어떤 항암, 항산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크롬. 크롬이 이 내분비 질환과 여러 가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또 이 크롬입니다. 그래서 이 크롬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아까 적어놨었는데 네, 네, 부터 들어가서 볼게요. 자, 미네랄 왜 필요한가요? 첫 번째가 항산화입니다. 산화되는 많은 세포들을 이것들을 항산화로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네랄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체내의 항산화 작용을 어떻게 미네랄이 돕는지 볼까요? 세포막의 손상을 일으키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게 이 미네랄이에요. 그 역할이 누가 하느냐? 셀레늄, 몰리브덴, 망간, 구리. 이 네 가지가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활성산소가 그 건강한 세포를 막 공격하잖아요. 얘네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셀레늄과 몰리브덴은 또 그 역할도 있어요. 몸에 이러한 활성산소를 없애주기도 하지만 또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 있죠. 중금속을 바깥으로 그대로 내보내지를 못해요. 우리 몸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음식이 들어오면 잘게 부수어서 소화 흡수시키고 그리고 내보내고 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금속이나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미네랄. 특히 이 몰리브덴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독을 분해하는 거예요. 독을 풀어서 걔네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을 할 때 많은 호전 반응을 느끼시잖아요. 제품을 드실 때 저 같은 경우도 한 1년 정도는 계속 이 귀 뒤쪽으로 이 염증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독이 바깥으로 계속 밀어내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엉덩이 쪽에 이렇게 거무스름한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몸에 있는 독소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흉터들은 왜냐면 피부로 나오거든요. 이런 독들이. 그러면 그 피부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뭔가가 막 올라오거나 두드러기처럼 뭔가 올라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다시 이제 세포가 깨끗한 세포가 이 피부 세포로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다 없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뾰루지처럼 염증처럼 계속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단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아요. 이제는. 그만큼 몸에서 있었던 게 빠져나가는 시기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내분비 대사가 이 미네랄의 역할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크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크롬이 부족하면 인슐린 작동이 오류가 만들어지면서 뭐가 돼요? 당뇨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내분비에도 또 이 당뇨병도 들어갑니다. 자, 그 부족하면 이런 거예요. 자, 크롬이 충분하면 어떤 역할을 한다? 이 중요한 건데요. 탄수화물을 흡수를 억제시키는 게 이 크롬이에요.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게 크롬이에요. 그래서 크롬이 많이 들어가서 섭취를 해야 하면 어떤 역할까지 할까요? 다이어트, 비만.
그래서 크롬 다이어트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 크롬을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롬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갑상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이제 요오드죠.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원료가 되는 게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기초대사 촉진, 그리고 역류와 성장 촉진까지 하는 게 이 미네랄이고요. 이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은 인체 대사를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열 생산을 증가시켜요. 체온을 유지시킨다는 거죠. 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아요? 기초대사가 감소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피로해. 피로감을 굉장히 빨리 호소하거든요. 그리고 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몸이 점점 몸은 1도가 떨어지면 엄청난 몸이 약해지면서 면역력까지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열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세포의 당 흡수가 감소가 돼요. 식욕은 떨어지는데 살이 찌는 거 이게 갑상선 저하증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가 도와준다고요? 요오드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열이 떨어지니까 열을 증가시켜주고 대사를 만들어주는 게 이 요오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네랄이 부족할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대요. 칼슘이 부족할 때 신경과민. 그래서 조금 신경과민이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칼슘 섭취를 안내해 드리는 게 이 이유예요. 그리고 인 같은 경우는 식욕부진, 그리고 나트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부족할 때, 그리고 아연, 미각이 감퇴되고 성장이 지연. 그래서 엄마들이 아연제를 아이들에게 많이 섭취를 하는 게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그네슘은 이제 눈밑 경련, 그다음에 불안감, 뭐 근육 뭉침 이런 것들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헬스팩에 들어있는 9가지 미네랄의 기능들이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쭉 여러분들 거기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뭐가 또 들어가 있다고요? 헬스팩에는 7가지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팩 한 포에 포도 추출물, 올리브 추출물, 금잔화, 녹차, 토마토, 헤스페리딘 처음 들었죠? 이거 감귤 껍질, 그다음에 과육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요거 그다음에 심양 추출물까지 해서 이런 천연 식물 추출물들로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플러스 뭐가 있어요? 인셀리전스 플러스까지 이렇게 헬스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셀리전스 플러스라고 하는 건 유산화만의 영양과학 기술이에요. 세포과학인데요. 우리의 인체는 수십 쪽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세포의 전체 합이 모여져서 조직과 기관이 되면서 인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인체에 필요한 것들, 이 세포 하나하나에 의사소통 과정을 주는 것, 세포와 세포 간에 서로가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전달 체계가 되고요. 서로 시너지를 주고 영향을 서로 보호해주고 활력을 주는 이 역할을 유산화가 이 인셀리전스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뉴트리션 영양제, 종합 영양제를 먹었던 그 분들과 유산화의 제품과의 차별점이 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힘과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키워내는 게 이 인셀리전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산화의 헬스팩은 이 우리 전 세계에서 인증받은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에서 넘버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교보문고에서도 판매되고 있죠. 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이 컨슈머 랩에서도 지금 6번째로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건강기능식품 대상에서도 유산화가 3년 연속으로 이렇게 대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이 종합 비타민, 많은 이 내 몸 사용 설명서, 그리고 배우자, 부부의 발견 배우자, 이런 내용 안에서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영양제 가이드북, 이것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슈머 랩과 2가지를 체크해서 영양제를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타민 혁명이라고 이 좌영진 약대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은 보시면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당신 서랍 속 종합 비타민을 버려라. 왜? 너무나 잘못된 영양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타민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 안에서 소비자를 위한 비타민 제품 구매 가이드 팁,
왜 해외 제품들을 구매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해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consumer앱.com 그리고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 라이맥 윌리엄 박사가 쓴 책에서 꼭 보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팩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무조건 어디가 질병이 있거나 안 좋은 분들 첫 번째로 드셔야겠지만 건강한 사람들 좀 더 건강을 더 유지하기 위해선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우리 노후 관리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그냥 무조건 굶거나 식사를 너무 제한을 하는 경우에 우리 몸은 정말 망가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때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헬스백이 꼭 필요하고요.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헬스백은 이렇게 성인용이고요. 아까 얘기한 14가지 비타민, 9가지 미네랄, 7가지 식물 성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책자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영양 성분들 아까 쭉 보셨던 비타민 B군, 비타민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들어 있고요. 비타민 A도 아주 소량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54%가 지금 비타민 A가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B군 밑으로 나이아신, 판토텐산 이렇게 쭉 보면 여기는 표시가 없잖아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비타민 B군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쭉 밑으로 성분들이 나오는데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하나 필요한 부분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보신 23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거기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원료명도 한번 쭉 체크를 해서 보시면서 하면 좋고요. 자, 센센셜즈는 아까 이 헬스백 안에 두 가지가 따로 단품으로 나와져 있는 거예요. 알을 내가 조금 더 저 그냥 에비 서브센터 앞에서 내리.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이 센센셜즈를 섭취하는데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헬스팩을 드시는 게 훨씬 더 가격과 성분분으로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알이 많아요. 막 힘들어하고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비타민 이 두 가지만 해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센센셜즈는 성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성분을 헬스팩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분이 조금 더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인셀리전스 플러스가 빠져 있는 거, 칼슘과 인셀리전스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용이죠. 어린이용은 13가지 비타민, 하나가 빠졌네요. 9가지 무기질. 그리고 똑같이 이 구성분으로 이런 블루베리, 그리고 블루베리 파우더, 크랜베리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 색소, 인공 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먹고 아이들이 옷에 흘렸는데 색이 안 지워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그냥 식물 자체에도 이렇게 물이 들면 그것들이 천연색소 뭐 이런 것들도 안 지워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게 인공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글루텐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설탕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자일리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유산이 멀지의 성분들을 쭉 보시면 돼요. 헬스팩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분들이 헬스팩보다는 조금 적죠. 자, 아까 비타민 하나가 빠진 게 뭘까요? 여기에서는 비타민 A가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한 가지가 빠져서 13가지 비타민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아이들 헬스팩의 축소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들 영양제만 모아놓은 칠드런 뉴트리션 가이드예요. 이 안에서 지금 최고 탑을 가져간 게 더글러스 제품과 유사나 제품이 이렇게 별 5개를 받은 제품이 여기 유사나와 더글러스 제품이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유사나 제품 역시 여기서도 최고의 제품을 보여주는데 제가 4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GNC 키즈. 여기 보시면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노란색 정말 엄청 많죠. 그리고 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몰려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별이 1개밖에 되지 않네요. GNC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있죠. 그런데도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센트룸 같은 경우도 별 1개예요. 빨간색, 노란색 너무 많죠. 자, 그리고 아메이 뉴트리키즈. 이거는 지금 별 3개를 평가받고 있지만 노란색, 빨간색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 밑으로 유산이 멀진 어때요? 별 5개를 받고 있고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아주 많은 양들이 또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다른 제품보다 비교했을 때. 자, 그래서 이게 뉴트리키즈라고 하는 이 아메이 제품의 영양 성분과 유사님 월드 제품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거든요. 가격대는 뉴트리키즈가 5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유사님 월드는 2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너무나 확연하게 비교되지 않나요? 베타카로틴부터 프로테이지로 조금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비타민 B군의 프로테이지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200%.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아메이의 더블엑스, 성인들이 먹는 영양제가 유사니멀즈 영양 성분과 성분하고 비슷하거나 유사니멀즈가 더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쭉 보시면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도 아까 뭐였죠? 뉴트리키즈가 아까 30%였고 유사니멀즈가 아까 96.1%로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센트룸 볼까요? 센트룸은 생각보다 조금 함량이 그래도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그 아까 프로테이지 봤을 때 한 5%대, 생체 이용률 5%대를 보여주고 별이 한 개, 반 개, 이 정도밖에 체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라벨에 나와 있는 걸 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성분이 천연이 아니라 센트룸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들? 합성 비타민이에요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외로 성분들이 좀 들어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는 많이 빠져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흡수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죠. 헬스팩하고 이렇게 비교해 봐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하나 또 제가 체크한 게, 자, 보시면 센트룸 보시면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칼슘의 함량과 마그네슘의 함량의 비율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또 보이네요.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은단, 이거 많이 드시죠? 멀티비타민. 이것도 제품들을 여기서 쭉 한번 비교해 봤어요. 유산화의 함량들과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우리가 아까 제가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 200% 정도 넣어놔봐야 그렇게 우리 몸에서 크게 많이 흡수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더블엑스 유명하죠? 자, 근데 너무 보시면 너무 놀라워요. 너무 양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밖에 정말 들어있지 않나? 아까 유사님월즈 성분 보셨어요? 유사님월즈보다도 적게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도 이 아메이가 한 30%대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서 제품 차이를 이런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분으로도. 자, 여기까지. 네. 네, 여기까지 헬스팩 그리고 세센셜즈 위산이 멀지까지 쭉 여러분들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들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이 헬스팩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또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뼈가 안 좋아요. 네, 헬스팩 드세요. 눈이 안 좋아요. 헬스팩 드세요. 자,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는 게 헬스팩.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 하나 더 들어가자면 뭐가 있다? 오메가3. 자, 그렇게 정도만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건강 유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내가 어떤 질환적인 부분이나 조금 더 체크하고 싶다면 이제 우리 옵티마이저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헬스팩과 기초 영양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서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좀 드리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안에 하나하나 글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은 이제 옵티마이저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항산화 면역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치기. 어떻게 좀 파헤쳐졌나요, 여러분? 네. 네, 오늘 좀 그래도 들어보시고 어떠셨는지 다들 제가 봤을 땐 제품 다 똑똑이 분이신들이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라 어떠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우리 한 두 분만 우리 같이 한번 공유해 볼까요? 우리 이지연 리더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오늘 아,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네, 지금 제가 해시태그를 해드려도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이렇게 조목조목조목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소비자분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네, 우리 한정옥 리더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제품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오늘 자, 들어보시고 어떠셨나요? 헬스팩? 네, 그동안 뭐 제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근데 다시 새롭게 알게 돼서 제품 전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앞으로도 또 제품 알리는 데 많이 주력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PPT는 여러분들 다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안에 내용들,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들 또 모으셔서 고객분들과 함께 이렇게 PPT로 보여주시면서 나눠주시는 자료로 또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네, 좋은 시간 보내셨죠? 네, 오늘 또 편안한 밤 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을게요. 자, 하나, 둘. 네, 한 장 찍었고요. 다음에 한 장 더 찍을게요. 하나, 둘. 네, 찍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너무 만나요.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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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선생님 녹음 파일도 부탁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미팅 중이었어가지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